자, 이제 OBD를 통해서 OBD가 어떻게 작동하고 우리가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캔 메시지가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제어를 하고 사용해야 되는,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OBD 제어를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제어를 하느냐. OBD는 대화형 방식입니다. 대화형 방식으로 내가 이 표준 파라미터 ID, PID를 사용을 해서 OBD에 PID를 보내게 됩니다. PID 주소로 보내게 되면 PID를 보내는 주소는 요 제가 테스트해 본 차량들 표준 11비트를 사용하는 것들은 요 주소입니다. 요 PID는 표준 PID는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OBD PID라고 치시면 이 PID와 OBD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OBD 포트를 통해서 캔 메시지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주소는 ID, 요 ID에는 7DF라고 해서 메시지를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ID는 7DF, 쿼리,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하고 하면은 차량 쪽에서 응답이 오게 됩니다. 리스폰스가 오게 되고 그때 보낼 때 어떤 형식으로 보내냐?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내게 되니까 내가 보내는 거니까 RTR은 제로겠죠. RTR은 제로고 그 다음에 ID 확장 비트는 0이고 뭐 그 다음에 리저브드 비트도 0이 되는 거고요. 데이터 랭스 뒤에 그 몇 바이트를 보낼 거냐? 보내는 거는 8바이트로 보내게 됩니다. 데이터 랭스는 8바이트로 보내는 거고요. ID는 7DF로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오비드로 보낼 때 첫 바이트는 뭐냐? 내가 PID로 내가 질문을 하는 게 뒤에 내용이 몇 바이트다. 해당되는 내용이 몇 바이트다. 라는 것을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캔 메시지는 무조건 8바이트로 보내기 때문에 데이터 랭스 코드는 무조건 8이 되는 거고요. 그 뒤에 유효한 데이터 바이트가 2바이트다 하고 이렇게 요걸 보내줍니다. 보내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2바이트는 내용이 뭐냐? 내용이 이게 이제 뭐 2바이트도 될 수 있고 3바이트도 요청을 할 때는 2바이트입니다. 요청을 할 때는 2바이트고 자, 첫 번째 바이트는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 내용이 1번. 1번은 현재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게 모드가 있습니다. 몇 가지 모드가 있어서 그 모드 중에 선택해서 보내면 되는 거고요. 자, 내가 봐야 될 내용이 뭔지 그 해당되는 그 내용이 요 PID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1번은 보여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개 보내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자, ID 7DF 여기에다가 보내주는 거고 그다음에 랭스 유효한 랭스 뒤따라오는 요거 랭스는 2바이트다. 그다음에 모드는 1번이다. 1번이고 그다음에 PID는 0D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면 0D가 차량의 스피드를 보여주라 하는 코드입니다. 파라미터입니다. 그러면 차량에서 응답을 해줍니다. 응답을 해주는데 728 주소는 728 아이디는 728을 통해서 보내주게 되고요. 차량에 따라서 이 주소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728로 두른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8바이트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랭스 코드는 8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유효한 데이터는 3바이트다 하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뒤에 3바이트로 자, 네가 보여달라고 한 게 보여달라고 한 거기 이게 01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40을 한 걸로 여기 앞에 4가 붙은 응답이 올 때는 더 16진수로 앞에 4가 붙고요. 4가 붙은 코드로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현재 데이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로 물어봤기 때문에 4, 1이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PID 0D로 물어봤으니까 PID 0D 똑같이 같은 코드가 날라오고요. 그 뒤에 그 PID 값에 해당되는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그 값이 여기 보여지게 됩니다. 그 값은 이거는 3바이트라고 했으니까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니까 1바이트로 모든 데이터를 다 보내주는 거고요.
이게 16승수니까 표현할 수 있는 값이 0에서 255까지고 이 숫자가 그대로 그냥 킬로미터 퍼 아워로 환산이 됩니다. 데이터는 8바이트로 보냈지만 여기에서는 3바이트, 요거 이후에 3바이트만 쓴다 그랬기 때문에 요 세 개의 데이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낼 때 요거는 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했을 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자동차 속도로 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OBD 통신입니다. 그래서 OBD 서비스 모드는 보면은 이렇게 10가지가 있습니다. 1번 서비스 모드 요거 여기 모드 여기를 1번으로 쓰게 되면 현재 데이터를 보여줘라. 2번으로 하면 프리즈 프레임 데이터를 보여줘라. 해서 이렇게 쭉 데이터가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뭐 트러블 코드를 보여줘라. 문제가 있고 자동차에서 오류가 있다라고 경고등이 뜨는 것들 있죠. 그것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저장되어 있는 트러블된 난 코드를 보여줘라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4번 모드로 세팅을 하게 되면 여기 에러가 난 것들을 지울 수 있는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자동차에 고장이 있는데 그거를 수리를 하지 않고 이 코드만 지우면 다시 특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코드가 다시 또 뜹니다. 왜냐하면 다시 감지가 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모드가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2번 고정 프레임, 고장 진단 코드 뭐 이렇게 해서 쭉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볼 거는 요거 현재 데이터 보기 몬스터 게이지나 아까 보여드렸던 요런 장치들이 거의 대부분 다 요 1번 모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1번 모드를 사용해서 현재 데이터를 보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총 알려진 표준화된 PID가 총 한 2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0개 정도는 PID가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200가지 정도 되는 정보를 표준으로 제공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냐지 보면은, 자, 연료 시스템의 상태, 그 다음에 엔진의 부하, 냉각수 온도, 그 다음에 단기 퓨얼 트림, 그 다음에 지금 보여지는 화면이 위키피디아에서 OBD, PID라는 거를 검색을 하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모드라고 하는 기능이 1번부터 1까지 해서 총 10가지가 있고요. 1번은 뭐 현재 데이터를 보여주는 값이다 해서 쭉 있습니다. 그리고 알려진 PID가 16진수로 00부터 쭉 해서 쭉 내려가면 C4 10진수로 하면 196이네요. 196까지. 근데 모든 저기가 이 사이에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꽤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PID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몇 번 PID를 보내면 어떤 기능이다 하는 게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값하고 뭐 최소값, 최대값, 그 다음에 단위는 뭔지, 그 다음에 그거를 계산하는 방식은 뭔지 이렇게 해서 전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A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는 값이 하나로만 돌아오는 경우고요. 이렇게 리턴되는 값이 한 바이트고 그 값이 A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환산하고 할 때는 이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환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값이 두 개가 돌아올 경우, 이렇게 두 개가 돌아올 경우는 리턴되는 값이 두 개고 A와 B를 여기 공식에 넣어서 계산을 해주고 해주면 RPM이라는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저 같은 경우도 뭐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요거를 쭉 보다 보니까 의외로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확인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PID는 헥사 코드로 00을 보면은
01에서 헥사코드를 20까지 PID가 어떤 게 지원이 되는지를 쭉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 PID를 보내게 되면 응답값을 받았을 때 그게 비트의 형식으로 여기서부터 지원이 되면 1, 안 되면 0 이런 식으로 쭉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매 PID 00에서 20까지니까 20까지 가고 20을 보면은 또 PID 서포트 21에서 40까지 그리고 또 40에서 보면 40을 보면 또 PID 서포트가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지원이 되는 PID가 뭐뭐다 하는 걸 알려주는 게 이렇게 길목마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되는 기능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그 요청된 리턴되는 값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면 되겠습니다. 자, 지원하는 PID를 응답은 받은 경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B21F, B21F A8 13이라는 값을 리턴을 받았다고 하면 B21F A8 13이라는 값을 리턴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이진수로 풀어내면 B니까 1011, 1이면은 0001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럼 예를 들어 0001이라고 했을 경우 이 0에 대해 해당되는 기능 01번부터 PID 넘버 01번부터 이렇게 쭉 연속으로 나가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0으로 돼 있다. 그러면 09번 PID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0번에 대해서 A에 대해서도 지원이 안 되고 B도 지원이 안 되고 C는 지원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1이면 지원이 되고 0이면 지원이 안 된다. 그 해당 PID에서 대차에서 이거는 지원이 되고 이거는 지원이 안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따라서 응답하는 아이디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PID를 요청하는 주소가 7DF로 요청을 한다 그랬죠. 쿼리를 하게 되면 728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728로 받는데 다른 아이디로도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아이디에 해당되는 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응답되는 쿼리의 그 모드에서 40을 추가를 하면은 그거에 응답되는 메시지로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쭉 요청을 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메시지의 양식은 처음에 그 PID 코드를 보내는 아이디 주소, 그 다음에 유효한 바이트 수, 그 다음에 모드, 그 다음에 PID 번호, 그 다음에 해당되는 데이터,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제 차를 해봤고요. 제 차를 쭉 해봤고, 제 차는 2017년식 폭스바겐 골프 수동 차량입니다. 쭉 PID를 요청을 보내고 요청을 받았더니 이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쭉 했고, 여기 보시면 여기 지원되는 PID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받았고요. 그 응답을 받은 코드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그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쭉 풀어서 이렇게 해서 보면 얘는 1이고 이건 0입니다. 그러면 1에 해당되는 값은 이렇게 PID 요청을 했을 때 응답을 다 받을 수 있었고요. 이 0에 해당되는 값은 제가 PID를 보냈는데 아무 값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각 해당되는 값은 이렇게 받아서 다 해석을 해보니까 해석 환산을 해보니까 이런 값들을 갖더라는 겁니다. 쭉 해서 쭉 다 해봤고 총 여기 되어 있는 그 한 200가지 되는 PI들에 대해서 다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는데 캔 통신을 사용을 해서 마지막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EDR 정보가 있습니다. EDR 정보가 있습니다. 이벤트 데이터 레코더라고 하는데 사고가 났을 때 데이터를 정보하는 기능입니다.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그 데이터를 추출하는 포트는 역시 OBD 단자고요. 에어병 모듈에 여기 동그라미로 표시된 이 부분이 EDR 데이터를 저장하는 EDR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백 모듈이 터졌다 그러면 EDR 장치가 두 가지 모드가 있다고 하는데, EDR은 저도 테스트를 해보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EDR은 에어백이 터졌을 때 데이터를 저장하는 모드와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서 저장하는 모드,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쉬의 CDR이라는 장치를 사용을 해서 보통 EDR의 데이터를 추출을 해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현대와 기아, 테슬라는 독자적인 EDR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진단하는 기기들도 이렇게 별도로 판매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EDR은 사고가 났을 때 저장하는 데이터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저장합니다. 차량의 속도, 브레이크 상태, 조향, 스티어링 휠의 각도, 뭐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트벨트의 상태도 감지를 하고요. 악셀레이터, 페달 포지션, 엔진 스로틀 양, 트랜스미션 기어 포지션, 에어백이 터졌냐 안 터졌냐 하는 것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받습니다. 요거는 보시면은 EDR을 쭉 적용한 그 연도들을 각 사별로 기재를 한 거고요. 거의 모든 회사가 다 들어가 있죠. 이 모든 회사가 보시 거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에 요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CDR 장치를 사용을 해서 EDR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CDR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 OBD 포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컴퓨터에서 해석을 해서 CDR 리포트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사고 경위 데이터로 사용이 되겠죠. EDR 샘플인데요. EDR 샘플 중에 하나인데 뭐 기록되어 내용들을 쭉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자, 프리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사고가 나기 이전, 그다음에 포스트 이벤트라는 거는 사고가 나기 이후. 자, EDR 정보도 기본적으로 꼭 저장을 해야 되는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많은 정보를 저장을 하는데, 비공개로 제조사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뭐 정보를 저장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장되는 길이도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있고요. 그 시간보다 더 길게, 짧게는 안 되겠죠. 길게 가져갈 수도 있고, 근데 그 정보는 또 제조사만 알 수 있고, 뭐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0.5초당 정보를 한 번씩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정보 같은 경우 보면 사고 나기 30초 전부터 기록을 해서 30초 후까지 기록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해석된 정보를 보면 차량의 속도, 그 다음에 악셀, 페달 포지션 몇 퍼센트나 밟았는지, 그 다음에 브레이크 스위치가 온오프 된 상태를 기록을 했고요. 여기 사고 난 시점에 보면 속도가 확 줄고 있고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밟고 있고 악셀 포지션이 확 떨어졌죠. 떨어졌으니까 악셀을 놓고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했고 차량 속도가 줄었으나 사고가 났고요. 이런 식의 정보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보들이 뭐 여러 가지 린 통신을 쓰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빠른 정보는 캔 통신을 쓰기 때문에 캔 통신에서 넘어온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캔 통신이 무조건 100%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 EDR 정보도 신뢰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캔 통신 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이 EDR 정보도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는 거론하지 않았지만 찾아보시면 캔 해킹이라고 해서 이래저래 많은 내용들이 떠돌아다닙니다. 컴퓨터 바이러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캔도 해킹을 할 수가 있고요. 그 해킹을 했을 때 과연 캔 통신이 정상적으로 계속 동장을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EDR 정보를 결국은 데이터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쭉 붙어 있을 거고요. 그 정보를 그 표로 그냥 쭉 보여진 거고, 그 정보를 알기 쉽게 분석해서 그래프화 시켜놓은 게 이런 겁니다.
이런 정보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맨 처음 이 캔 데이터를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화면이 결국은 이런 데이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테스트한 그 스케치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캔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캔 통신 라이브러리를 찾아보면 제일 많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이걸 겁니다. MCP 캔. 이거를 아두이노 라이브러리에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인클루드로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SPI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SPI.헤더 파일을 불러드렸고요. 추가시켰고, 그 다음에 SD카드에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서 SD.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시켰습니다. 참고로 SD.헤더 요거를 인클루드 시켜서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상당히 많은 메모리를 잡아먹기 때문에 여러 개의 아이디를 리퀘스트해서 답을 얻는 거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 개의 기능을 쓰지는 못할 거고 용량을 좀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변수를 선언을 했는데 변수가 아니라 지정된 요 PID 코드 0C와 0D를 알아보기 좋게 PID 엔진 RPM, 그다음에 PID 비이클 스피드라고 해서 대체하는 변수라고 하기는 그렇고 상수, 대체 상수나 뭐 이런 걸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이 뒤에 프로그램상에서 PID 엔진 RPM이라는 걸 만나면 그거는 16진수 0x 0C로 바뀌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PID 비이클 스피드를 만나면 이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다음에 캔 통신을 하기 위해서 캔 ID 메시지를 요청하기 위한 그 아이디는 7DF입니다. 7DF. 그다음에 캔 ID. 그래서 그걸로 지정해 놨고요. 그다음에 인터럽트는 2번을 쓰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프로그램상에서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MCP 캔. 그다음에 이 캔버스에서 이 SPI 통신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칩 셀렉트 버전을 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9번 디폴트가 9번입니다. 그래서 9번으로 해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SD 카드를 사용하는 SPI 통신을 또 하나 쓰기 때문에 SPI 카드를 사용하는 칩 셀렉트 버전이 아니라 칩 셀렉트 핀은 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 세팅이 4번으로 되어 있어서 그대로 살려졌습니다. 그리고 변수가 몇 개가 있는데 이건 수신받은 ID, OBD ID입니다. OBD ID. 그 다음에 뒤에 유효한 문자가 몇 바이트인지를 나타내는 랭스 코드, 그 다음에 뒤에 문자에 캔버스에서 날라오는 수신되는 메시지, OBD하고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8바이트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8바이트를 미리 잡아놓은 거고요. 우리가 알아듣기 좋게 화면상에 시리얼 모니터로 뿌리거나 아니면은 SD카드에다 저장하기 위해서 문자열로 변환해서 저장을 하는데 그 문자열을 넉넉하게 128바이트를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네. 자, 이 코드 두 개를 가지고 배열을 하나 잡아놨고요.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ECU 쪽에 OBD 쪽으로 계속 요청을 할 거기 때문에 두 개를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프로그램 편의상으로 그냥 프로그램 하기 편하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셋업에서 이 셋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두이노가 처음 실행될 때 딱 한번 돌아가는 프로그램이고요. 시리얼 모니터에서 보기 위해서 시리얼 모니터를 초기화 시켜 놓은 거고요. 보레이트는 115200으로 잡았습니다. 이거는 시리얼 통신에서 뭐 편하신 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리얼 그 모니터 상에 문자열을 뿌려주고 그 줄을 바꾸는 거 프린트 라인 해서 이니셜라이즈 SD 카드 그 SD 카드를 초기화한다는 메시지를 뿌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뒤에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SD 카드를 초기화를 해서 4번 칩 셀렉트 버전 4번으로 했다고 그랬죠. 4번으로 해서 그게 이상이 있으면
이걸 뿌려주는 겁니다. 페일 났다고 뿌려주는 거고요. 무한 루프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고 성공적으로 끝나면 SD카드가 초기화됐다라고 문자를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캔버스도 똑같이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캔버스를 초기화 시켜줄 때 이 함수에서 이 왼쪽에 보이는 can begin 이 함수에서 해당되는 메시지 인자를 파라미터를 mcd standard ext라는 변수, 요거는 몇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테스트 해보셔도 좋겠고요. id를 스탠다드용으로 11비트로 쓰거나 아니면은 18비트 추가해서 29비트로 쓰거나 두 가지 다 뭐 관련 없이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can 500kbps로 속도를 세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캔버스 실드, 캔 통신하는 장치가 그러니까 클락이 16MHz로 동작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세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MCP 의의로, 그러니까 캔 통신이 준비가 됐다, 초기화가 됐다라고 시리얼 모니터상에 뿌려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MCP에 의의로 캔 통신 컨트롤러 쪽에 초기화가 실패했다라고 하고 무한 루프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연결된 라인이 캔 버스상의 어떤 라인하고 연결이 됐다 그러면 모든 메시지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자 하는 메시지만 이렇게 마스크와 그 다음에 필터를 사용해서 내가 보고자 하는 메시지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메시지를 다 보게 되고 그런 과정이 캔 통신 스니핑이 되겠죠. 그리고 캔 제로에 이렇게 초기화가 다 끝났으면 이제 캔 통신을 이제 하겠다 하는 노멀 모드로 세팅을 하고요. 핀 모드, 그 다음에 인터럽트를 받는 핀은 인풋 모드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시리얼 창에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기 시작할 거다 하는 메시지를 하나 띄워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한 반복이 들어가는데 정수형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j가 0에서 2보다 작을 때까지 j를 하나씩 올려주고, 그러니까 0을 넣었다, 2를 넣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PID, 아까 PID에 요청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요 배열의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를 0, PID 배열의 0번, 1번으로 해서 계속 PID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PID 요청을 해서 50ms를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가 왔는지 받아서, 그 다음에 이것도 50ms를 기다려줍니다.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통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신호를 보내고 메시지가 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해석하고 이렇게 캔 통신에 내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뿌리게 되면 뭐라 그래야 되나? 일종의 바이러스처럼 악영향을 미치는 코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당한 타이밍에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받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내는 코드는 요 sendPID라고 하는 요 함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PID라는 변수를 받아서 하는데 요 변수에 요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청하는 양식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기본 문자의 틀을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OBD를 요청하는 데이터 형식으로 처음에 유효한 뒤에 몇 개가 유효한지를 표현해 주는 게 이거죠. 제로2, 그래서 두 개만 유효하다라고 해줬고, 그 다음에 내가 요청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현재 OBD 상에서 있는 OBD 상이 아니라 차량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라 하는 모드 1로 보낸 겁니다. 만약에 다른 모드를 사용하실 거면 이거를 바꿔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고 싶은 PID 코드를 넣어주고, 이 뒤에는 무의미하고 8바이트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0으로 채우는 것을 그냥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배열을 템프라고 하는 TMP라고 하는 문자 배열에 집어넣은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캔 메시지를 보냅니다. send 메시지 버퍼라고 하는 캔 메시지 버퍼에 캔 메시지를 보내주는 함수입니다. 맨 처음에 여기 can id, PID를 요청하는 can id,
아이디가 있었죠. 그게 여기 보여주는 것처럼 16진수로 7DF가 해당됩니다. 이 값은 7DF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8바이트 요게 이 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send 메시지 해서 두 번째 익스텐션 할 거냐 아이디를 익스텐션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0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 문자 11개짜리를 쓴다는 얘기죠. 여기에 1이 들어가면 18비트 추가해서 29비트짜리 아이디를 쓴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문자의 길이는 8바이트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정해놓은 데이터를 연속으로 해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냈을 때 보낸 메시지가 이 변수에다 뒀는데 이게 이상이 없다. 그러면 잘 보냈다라고 문자열에다가 아까 문자열에 128바이트로 하나 잡아놨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문자를 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보낸 PID가 뭐다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서 표현되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 모니터 상에 방금 만들었던 요 문자를 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못 보냈다 그러면 에러가 떴다, 문자 보내는데 에러가 떴다라는 걸 이 메시지 스트링에다 넣고 그거를 시리얼 모니터 상에 뿌려주는 거고요. 이게 보내줄 때 send PID 하는 함수가 작동하는 방식이고요. 보냈으면 OBD 쪽에서 데이터가 리스판스가 오겠죠. 응답이 오겠죠. 그러면 그거는 여기를 따라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뒤에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자, 만약에 인터럽트를 걸어놓은 게 만약에 들어왔다고 하면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 요 밑에가 돌아가는 겁니다. 들어왔다고 하면 인터럽트가 걸려서 인터럽트에 해당하는 함수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럽트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리드 메시지, 캔 메시지가 들어온 거를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RxID라는 거에 캔 ID를 PID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유효한 길이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메시지 버퍼 데이터 랭스 길이 그 다음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캔 메시지에서 캔 ID, 캔 메시지 ID, 그 다음에 DLC, 그 다음에 메시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 시간을 측정하는 타이밍을 체크하는 거를 여기다 변수로 만들어서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읽은 거에서 타이밍을 읽어가지고 타이밍에서 여기 문자로 바꿔서 이 메시지에다 넣고 그거를 화면상에다가 시리얼 모니터에다 뿌려주고 그 다음에 SD카드에다도 먼저 적어줍니다. 이때 적어줄 때는 canlog text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적어주는 방식이고요. SD카드에 기록을 할 때는 문자로 적어주는데 이렇게 라이트에서 파일명을 적어주고 파일을 오픈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뭔가를 적어줍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write SD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SD카드에 뭔가를 적어줄 때는 처음에 이렇게 파일형 변수를 선택을 해서 어떤 파일을 열어줄 건지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데이터를 씁니다. 그리고 반드시 닫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SD카드에 기록이 안 되더라고요. 되게 귀찮은 적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처음에 파일을 열어주고 데이터를 쓰고 닫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서브 함수로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해놨고요. 요거하고 얘하고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데이터를 쓰고 줄을 바꿀 거냐 안 바꿀 거냐에 따라서 이건 프린트 그냥 줄을 안 바꿀 때는 이 프린트 함수를 썼고 줄을 바꿔줄 때는 프린트 ln이라고 해서 라인을 바꿔주는 함수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SD카드에 데이터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위에 타이밍을 먼저 적어주고 타임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스탠다드 캔 리드한 내용 그 리드한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게 됩니다.
스탠다드 캔 아이디가 몇 번에서 받았다. 그 아이디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랭스 코드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뒤에 데이터를 적기 위해서 데이터까지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리얼 모니터에 이걸 쫙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캔 로그 파일에도, 캔 로그 요 파일에 똑같이 아까 하고 한 뒤에다가 요 처음에 시간 적고, 그 다음에 요 스탠다드 아이디, 요런 캔 통신이 이루어진 실제 데이터를 그대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또 여기까지 적게 되면 데이터까지만 적히고 되고 실제 데이터는 적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데이터를 자, 이렇게 8개로 해서 쭉 변환돼서 들어가는데 이 메시지를 받은 이 RX 버퍼에 0번부터 7번까지 총 8개, 그러니까 8바이트의 데이터를 여기에 각각 대입을 해서 문자로 만들어서 그거를 또 시리얼 모니터 창에 뿌리고 그 다음에 SD 카드에도 또 적어주고 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캔 로그 파일에는 실제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캔 데이터가 주고받았는지를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받았을 때 RS 버퍼의 두 번째에 있는 게 데이터의 두 번째에 날라오는 게 그러니까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죠. 0, 1, 2니까 세 번째. 세 번째 배열에 있는 내용이 PID입니다. 자, PID를 갖고 그 PID가 뭔지에 따라서 이 케이스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한 가지를 수행하도록 짜놨습니다. 그래서 이 PID가 만약에 엔진 PID 엔진 RPM이라고 하는 0x 0c면 0c라는 코드가 날라오면 이 케이스를 수행을 하고 만약에 0x 0d였다 그러면 여기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RPM이다 그러면 롱형 정수로 A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마찬가지로 시간 하나 적어주기 위해서 위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이 시간을 체크해서 시간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받은 거에서 세 번째, 네 번째 RPM은 변수에 두 개가 날라옵니다. 두 개가 날라온 거에서 세 번째 이게 세 번째 거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256 곱하기 첫 번째 변수 플러스 두 번째 변수를 4로 나눈 값이 RPM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A라는 변수에다 집어넣고 그거를 여기 엔진 스피드다 해서 여기다 집어넣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면상에도 뿌려주고 SD카드에도 적어준다. 적어주고 줄을 바꿔주게 해놨죠. 마찬가지로 차량의 스피드도 똑같습니다. 그 PID 코드가 0D라고 들었을 경우 변수 하나 하고 시간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그 변수 버퍼에 들어와 있는 그 내용을 스피드 같은 경우는 차량의 스피드는 그 버퍼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킬로미터 퍼 아워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B에다 집어넣고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고 요거를 SD카드에 기록하면 끝나는 방식. 이게 무한반복으로 계속 돌아가는 식으로 작동하게 되겠습니다. 공개되어 있는 PID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안에 내용에 보면 뭐 연료 트림, 연료 소모량, 그 다음에 뭐 악셀 페달을 얼마나 밟았는지 또는 점화 플러그가 크랭크 샤프트의 상사점에서부터 그 어느 정도 그 상사점에 도달하기 어느 정도 그 먼저 터트리는지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우리가 보통 기대하지 않고 있는 상당히 많은 정보들까지도 다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PID를 다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이 기능을 좀 확인하고 기록을 하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넣으시면 레코더를 하나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캔에 대한 제가 이해한 캔에 대해서 다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